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는 좀 따뜻하다를 넘어서서 조금은 덥다라는 생각이 드는 초여름 날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온을 좀 살펴보니까 내일은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른다고 좀 예고가 되어 있네요. 벌써 여름이 정말 성큼 눈앞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나는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더위도 시원하게 날려주실 또 부동산 고민 해결사 바로 모시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자, 5월 9일이 지났습니다.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하셔가지고 전화나 문자 주셔가지고 부동산 고민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떠한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저희 방송 시간에도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5월 9일 중요한 날이 한 번 또 지났지만 6월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또 6월 되기 전에 또 부동산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다. 꼼꼼하게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5월 23일 토요일에 예정된 세미나인데요.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5월 23일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토요일 1시에 진행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고민하시는 게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금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 재개발 구역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지역 재개발 구역은 꼭 피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지역의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재개발 구역, 그 재개발 구역 중에서 꼭 피해야 할 지역이 있을 거고 서울에서는 꼭 사야 될 만한 그러한 재개발 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재개발 구역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피해야 할 지역 그리고 사야 될 지역 이것만 아신다면은 재개발 투자로서 내 집 마련으로서는 꼭 성공하는 이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재개발 지역을 선정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재개발된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무주택자인데요. 네. 기존에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점은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서울과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예, 실거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다 주택은 처분을 하신 상황이라 무주택 상황이신 거고 10억 네. 전후로 실거주하면서 개발 가치까지 좀 있는 이제 내 집 네. 마련을 고민하시는 건데 조건이 네. 이제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네. 이제 아파트는 제외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파트면 좋겠지만 가격이 아무래도 10억 선이라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근데 좋을지. 평수가 음. 이제 넓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인 가정에 맞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도를 하신 거예요? 네네. 예, 지금 현재 그럼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빌라 거주하고 있어요. 예, 지금 거주는 그럼 임대로 거주하고 계신 거네요? 그쵸. 임대 거주하고 계신 거고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까 1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대출을 그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대출까지 생각한 거예요. 아, 대출까지 생각해서 10억대인가요, 그러면? 예. 아, 대출을 그러면은- 많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게, 예. 그걸 포함해서 그 금액이에요. 자,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금액이 대출까지 포함해서 전체 총 금액이 10억이라는 금액으로 예. 지금 현재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예. 강남권 주변에서 한번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저기 내용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솔직히 10억이라는 금액으로 강남권 인근이라고 한다면은 강남 상구는 제외할게요. 네. 강남 상구를 제외하면은 뭐 동작구라든가 아니면은 강동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강을 건너 가지고 뭐 용산이라든가 성동구라든가 아니면 광진구라든가 이런 한강변 주변 지역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지역에서 매매 금액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강남권에서 또는 한강벨트라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흔히 원하는 핵심 지역에서 더 외곽으로 나가시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로서 내 집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한 동짜리 아니면 두 동짜리 이런 것들을 매수한다면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샀을 경우에 내가 뭐 예를 들면 성동구 아니면은 광진구에 아니면은 뭐 동작구에 그런 아파트에 산다는 거는 있지만 가격이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가격이- 한 동짜리는 간혹가다 작은 평수는 있더라고요. 어디요? 한 동짜리 예, 작은 예, 예. 평수 때는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에 핵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핵심 지역에서 과연 10억대 아파트가 있느냐? 이 아파트가 왜 10억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예. 예, 결국은 답이 나오겠죠. 그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안 오른다는 얘기는 내가 거주 겸 투자로서 대부분 다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매수하기는 좀 꺼려지잖아요. 예. 그만큼 매도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시청자분 보고 있으면은 성동구 위쪽이 어디예요?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 예, 동대문구가 있고 여기 종로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서대문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자, 동대문구가 있고 종로구가 있고 서대문구가 있습니다. 예. 자, 만약에 보신다면은 여기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역 중에서도 10억대로 갈 수 있는 거는 한정적입니다. 예. 동대문에서도 보면은 청계천 라인에서 보면은 뭐 이런 대우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청계천에 붙어 있는데. 근데 세대수 자체는 한 300세대, 400세대 이런 세대들 그런 조금은 소형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단지들이 지금 한 10억대에서 한 12억대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종로구에서 보면은 창신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자, 창신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창신동 지역에 보면은 쌍용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삼신 아파트라든가 삼선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을 봤을 경우에는 한 10억 전후가 될 거예요. 10억 언저리도 있습니다.
자, 네. 이런 아파트들, 창신동의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거주로서 또는 투자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이 진행이 돼요. 예. 자,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격 상승도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서대문 쪽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홍제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홍운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보시면은 지하철역 주변에 뭐 홍제 한양이라든가 홍제 현대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예. 그런 아파트들이 한 9억에서 10억, 11억대예요. 예, 24평 아니면 26평, 뭐 27평 이런 아파트들이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나아요. 예. 그 무슨 연신내역이 뭐 GTX 뭐 있어가지고 네. 그쪽도 괜찮나요? 연신내역은 여기 서대문 지역에서 더 올라가야 돼요. 더 바깥으로 빠져야 되는데 물론 연신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은평구 지역이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왕이면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신내 지역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 지하철역 주변의 신축 아파트는 12억이 아니 10억대가 아니라 13억, 15억대 이미 15억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는 좀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들 자체는 다 조금은 구축, 오래된 아파트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창신동의 쌍용 아파트 말고 또 뭐 말씀하셨죠? 삼선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삼선이요. 예, 삼선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동대문구에서는 청계천 주변에 보면은 두산 위브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소형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보시거나 서대문에서는 홍제동에 보면은 홍제 한양이라든가 홍제 현대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보시면 좋습니다. 지하철역 가깝기 때문에요.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대출 포함해서 10억이라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강남권 또는 한강벨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시청자분이 얘기한 강남권 주변에서는 10억대 아파트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출 포함해서 한다면은 거기서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동대문구라든가 아니면 종로구 아니면은 서대문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들 한번 꼭 임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살기 거주하기 편한 아파트들 위주로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남과 근접한 곳에서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미래가치 가져갈 수 있는 지역 몇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다녀와 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거나 고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제가 두 개의 아파트를 네.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거주 겸 투자로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요. 네, 어떤 걸 좀 보셨어요? 성동구 마장동 마장 청계현대랑요. 네. 성동구 마장동 왕십리 삼성이랑요. 네, 이렇게 두 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두 개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면서 어디가 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마장 청계 현대 아파트, 왕십리 삼성 아파트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지금 현재 성동구 지역에서 아파트 두 개 보셨는데 청계 네. 현대 아파트 그리고 삼성 아파트 두 개 보셨네요. 네네. 지금 거주 겸 투자로서 보시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현재 두 개 아파트가 다 뭐 마장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지하철역과의 거리 이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 공유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거랑 비슷한 거랑 똑같아요. 자, 다만 어찌됐든 우리 시청자분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린다면은 자, 우리 시청자분 거주를 조금 더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투자 쪽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나요? 반반인데요. 아, 반반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개의 아파트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청계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마장현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장현대였는데 청계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고 그다음에 청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 거주 환경에서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거주 환경이 좋습니다. 대단지고 청계천을 끼고 있고 물론 주변에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충분히 마장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거주 환경, 입지 환경, 주변 인프라 자체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왕십리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깝죠. 마장역에서 가깝고 또 조금만 걸어가면은 어디냐면은 왕십리역입니다. 이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메카,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 왕십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삼성 아파트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쫓아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조금은 소형 단지고요. 자, 주변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청계현대랑 자,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소형 평형이고 지하철역이 가깝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특히나 왕십리 지역의 왕십리 지역의 입지라든가 인프라를 다 그대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거는 뭐냐면은 삼성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내가 거주하기 편하고 대단지고 청계천 가깝고 거주하기 좋은 거는 청계 현대 아파트가 거주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반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저는 반반이라고 한다면은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가격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주 환경은 청계현대가 좋기는 하지만 이 왕십리 지역의 입지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프라라든가 이거 왕십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쫓아서 더 많이 가격이 상승할 거는 삼성 아파트이기 때문에 삼성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결국 살다 보면 왜 내 집은 가격 안 오르지 가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은 살기 불편하더라도 투자 가치에 좀 더 무게를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신성미 대표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자, 6월 이후에 이제 내 집 마련 계획하시는 분들은 또 한 차례 이제 고비가 있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자, 그러다 보니 6월 이후에 이제 내 집 마련 계획에 대해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냐? 내 집 마련입니다. 자,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화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꼭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현재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 아파트 매물 자체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전세 가격은 상승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을 한번 규정을 해본다면은 자, 정부의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냐면은 자, 매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를 종료를 했죠. 자, 5월 9일부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시장의 매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매물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자, 5월 9일 전에는 일시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왔었는데 5월 9일이 되고 난 이후 지금 현재 일주일밖에 안 지났죠. 이 일주일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매물 자체가 3,000건이 감소했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3,000건이 감소했고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물 감소하는 양은 더 늘어날 겁니다. 왜? 양도소득세 75%를 내든 아니면은 82.5%를 내든 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시장에 물건을 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앞으로 더 감소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정부가 그리고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이 가격을 다운시키기,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주택자 매물을 압박을 했는데, 자,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는 중저가 시장 아파트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5억 이하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5억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11억, 12억 하던 아파트들이 15억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저가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 그리고 15억이 넘어가는 거는 빠르게 20억으로 붙을 거고, 20억이 넘어가는 시장은 25억으로 빠르게 붙어 있는, 그렇게 가격이 계층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전세는 어떤가요? 자, 지금 현재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고 내 집 마련을 못하면은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자, 정부에서는 전세 공급에 대한 규제, 이 정책 자체가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시장에서 보면은 현재 전세는 뭐냐면은 노룩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노룩 계약이란 건 뭐냐면 전세 매물이 나오면은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한다고 해서 노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노룩 계약할 정도로 전세 매물 자체가 부족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부족한 전세 매물을 못 찾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은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전환율 자체가 50%를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월세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죠. 자, 그러면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해결하려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깜깜무소식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은 향후 3, 4년 내에는 신규 입주 물량은 아예 감소하고 아예 절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뭘로 해야 되냐? 청약시장을 노리셔야 되는데, 이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공으로 진행하는 공공분양 물량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서울에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있나요? 이 땅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공분양 물량 자체도 나오기가 어려운 시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청약통장을 많이들 해제합니다. 자, 올해만 들어서 청약통장은 약 10% 정도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 공급은 없고 매물도 줄어들고 전세 가격은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기사도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이 모든 걸 다 뒷받침하는 겁니다. 뭐 새 살다가 쫓겨났다, 비거주 주택 매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거나, 아니면은 전세값 무서워서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오른다거나. 자, 이런 기사 내용이라든가,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현재 청약시장도 여러분들 청약시장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주택자분들 중에. 근데 청약시장도 어떠냐면은 강남은 주변에 보면은 흑석이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평당 분양가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즉 34평 기준으로 25억, 28억 이 정도까지 분양가격이 올랐고, 서울의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방화 6구역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분양을 했죠. 그때 34평이 지금 현재 18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는 18억, 20억, 25억 이 시대가 서울에 도래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래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청약시장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내 집 마련을 강남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핵심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이 기대감은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다가가십시오. 자, 앞으로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서울의 외곽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심권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15억 이하의 아파트를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전략 첫 번째, 무조건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15억 이하의 아파트. 자, 15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6.3 지방선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이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뭐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9억에서 10억, 아니면은 뭐 조금 중상위층 아파트를 사신다고 한다면은 현금으로 20억에서 25억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지역, 핵심 지역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중저가 아파트를 사거나 어떤 지역을 사든 간에 금액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발 지역을 노려보셔야 되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으로 핵심 지역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내 집 마련을 금액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핵심 지역에 내 집 마련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세 번째로는 청약 시장인데, 청약 통장을 해지하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현재 서울은 다 규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 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앞으로 분양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작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이런 18억, 20억, 25억, 28억 이렇게 고분양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지금 앞으로 나올 물량들 자체는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청약 통장 해제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지금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청약을 한다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할 때 대출 규제가 있다면은 서울의 외곽 지역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가 없다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청약 통장도 꼭 해지하지 마시고 보유하셔라.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된다면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주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전략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든 재개발 투자든 내 집 마련,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재개발 투자 전략 세워보기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 5월 23일에 예정돼 있고요. 특히나 재개발 투자 지역에 대해서 투자해야 할 곳, 피해야 할 곳 분석하는 귀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김태준 대표입니다.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버티는데 어떻게 해서 버텨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점이나 또 무주택자는 이제 내가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방송 시간에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다양하게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지만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번 보니까 구청장 선거,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도 이제 재개발 얘기, 재건축 얘기를 빠짐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빠르게 재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뭐 재개발의 종상향, 그러니까 사업성을 좀 높여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무분별하게 또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야 되는 지역과 사지 말아야 될 지역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에서 뭐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이 지역이 재개발이 돼야지만 그게 다음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 재개발의 기초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지역을 들어가는 게 안전한 것인지, 어떤 지역은 또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급자들, 이런 지역을 들어갔을 때, 성공되는 지역을 들어갔을 때 어떤 사업성을 분석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중급까지도 설명을 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재개발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개발 조금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아마 참여하시면 좋은 정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는 시간 이어가죠.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희 그 아파트, 네. 그 월세 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 재건축이 되는 건지 하고, 뭐,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아파트 좀 보유하고 계세요? 하안주공 7단지, 하안주공 7단지. 이거를 이제 네. 거주 안 하시고 월세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이게 네. 재건축이 될지 앞으로도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대표님과 네.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도 예전부터 하안주공 아파트 많이 소액으로 투자하는 걸 추천드렸었는데요. 하안주공 아파트 지금 7단지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7단지 네. 24평. 지금 뭐 재건축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안주공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의 뭐 시작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안주공이 철산주공, 뭐 광명 뉴타운 이런 광명 전체 재개발의 순환 방식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었는데 이제 하안주공 전체가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안주공 7단지 같은 경우도 바로 옆에 6단지하고 같이 통합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12월 달이죠. 얼마 되지 않았죠. 정비구역으로 지정까지 됐잖아요. 이제 재건축 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고 뭐 언제 매수한지 모르겠지만 매수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제 투자의 단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산 목적을 지금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과정을 내가 가져가면서 이때까지 긴 기간 동안 내가 사서 보유하는 동안 그 기간보다는 지금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네, 그 투자 목적이 이익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안주공 7단지 같은 경우는 6단지하고 통합해서 약 3,200세대가 지금 뭐 필체가 잘 안 나오는데 지금 3,200세대 정도가 완성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하안주공 아파트가 전체가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체가 다 재건축이 완성되면 약 3만 5천 세대가 지금 3만 8천 세대 정도가 아마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3만 8천 세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그만 우리 신도시 있죠. 우리 흔히들 말하는 뭐 분당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신도시 있잖아요. 네네. 그 하나가 하안주공 전체의 새 아파트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쪽에 철산 주공 아파트 재건축 완성된 거랑 광명 뉴타운 완성된 거랑 우리 아파트까지 합한다고 하면 6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재건축의 힘이 이제 시작 단계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아파트를 매도라고 생각하고 뭐 매도를 해야지 언제쯤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그냥 길게 가져가세요.
지금 네. 하안주공 7단지 같은 경우는 뭐 2030년도 정도의 이주 계획 그리고 한 34년, 35년 정도의 입주 계획을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움직이는 계획까지는 내가 좀 더 움직여 봐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네. 보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안주곡이나 광명이란 지역은 이런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 광명 하안주공 아파트나 철산주공 아파트가 언제 왜 만들어진지는 아세요? 이게 구로 디지털 단지 있죠. 가산 디지털 지벨리라고 표현하는 이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그 일자리를 만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주거지를 대체하려고 만든 게 하안주공 그리고 철산주공 이 광명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직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벨리라고 하죠. 20만 명 이상이 일할 수 있는 그 직장과 바로 인접되어 있는 새 아파트로 가는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조급한 마음은 그냥 좀 버리시고 길게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마음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미래같이 좋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계획 세워보시고 중간중간 마음 흔들리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7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 신대방 우성 1차하고 네. 신길 우성 3차 둘 중에 네. 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어디가 나을지 네. 둘 다 재건축 진행 중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어디가 더 나은지 고민돼가지고요.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건데 그래도 살면서 어디가 조금 더 돈이 오를 지역인지 신대방동 우성 1차와 신길 우성 3차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개가 비슷한 입지에 있네요. 신대방 우성 1차 아파트를 보셨고 또 신풍역 앞쪽에 있는 신길 우성 3차 아파트 거의 인접 지역에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를 보신 것 같은데 아마 이 둘 중에 거주와 투자 이렇게 목적으로 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평수는 뭐 몇 평으로 보신 거예요? 평수는 30평대요. 30평대 둘 다 네. 같은 평수로 보셨고 아마 가격 차이가 조금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 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대방 우성 1차로 매수하시는 게 나아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아마 고민되는 게 그럴 거예요. 신길 우성 3차는 지금 신풍역이라는 지하철 역세권 주변이고 신대방 우성 1차는 교통이라는 역세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될 거고 또 그리고 둘 다 우리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예. 이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신대방 우성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좀 200%가 넘고 그리고 신길 우성 3차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가 안 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우리가 용적률이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시면 용적률이란 기본을 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비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신대방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안산선 지하철 역세권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역세권으로 변하다 보면 그에 따른 프리미엄, 그에 따른 이점이 더 많은 거예요.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지하철이 아예 없는 지역에 생기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장점은 충분히 신대방 우성 1차가 충분히 만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재건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재건축 얘기를 하면 신대방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이게 1300세대, 그러니까 많은 세대, 1300세대 중에 약 1300세대 중에 40평대가 반이에요. 50%가 40평대예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많다는 것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대방 우성 1차 같은 경우가 비례율이 100%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뭐 단순 계산하면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갈 건데 일반 분양분이 높아지면 더 올라갈 건데 일반적으로 100% 정도 나온다고 보면 신기루성 3차 같은 경우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면 아마 비례율이 한 95%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례율이라는 게 내가 사업성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 자체가 용적률이 더 높은 신대방 우성 1차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네. 재건축을 봤을 때도 신대방 우성 1차가 좀 더 나은 선택 같고, 그리고 신대방 우성 1차 같은 경우 재건축이 되면 약 1800세대로 변경이 되는데 우리 신기루성 3차 같은 경우는 약 700세대 정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또 신규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에 또 어떤 게 장점으로 또 많이들 얘기를 해요. 대단지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네. 신대방 우성 같은 경우가 1800세대로 좀 더 대단지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고른다라고 하면 전 신대방 우성 1차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그러나 아니면 또 세대수나 재건축에 대한 미래성을 보더라도 신대방 우성에 조금 더 나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개 알기 쉽게 좀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내 집 마련 고민 조금은 덜어지셨을 것 같아요. 좋은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77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히 내용 보내주세요.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890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고덕동의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148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살고 계시는데 매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말 그대로 거주하면서 매도라는 것은 더 상급지로 갈 여유 자금이 가능하시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평가만 한다라고 하면 전도 좀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 주변 지역에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약 2만 세대의 신축 아파트에 뭐 고레일 같은 경우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9호선 연장선이라든지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의 업무타운이 이제 점점 완성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게 사람들의 수요층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면 좋고, 거주하면서 매도를 언제쯤 할까요?라는 고민은 결국 내가 거주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거주지를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좀 움직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급지로 옮길 여유 자금이 조금 모이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1946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용두동 레미안 허브리츠 150제곱미터에 거주 중입니다. 대형 평형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살고 계시지만 어쨌든 요즘 소형 평형이 강세다 보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권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소형 평수에 대한 장점이 훨씬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평대, 레미안 허브리츠 40평대가 지금 가격대가 30평대와 비교해 보시면 아마 한 1억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촘촘하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뜻은 40평대, 그러니까 30평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40평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0평대가 더 비싸다.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0평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40평을 더 밀어 올려야 된다. 그래서 40평대도 대형이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30평대가 더 상승한다는 것은 주변에 청량리, 역세권 개발이나 청량리의 주거타운의 개발과 청량리 역세권 개발들이 맞물리면서 집 간접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도심권 주변 지역의 수요층들이 탄탄하다. 그러니까 수요층이 탄탄하다는 것은 가격의 강직성,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강직하게 그대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청계천에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층들이 더 두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조금 더 거주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725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의정부 산곡동의 한양 2단지 아파트 83제곱미터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서 향후 입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투자 목적이 조금 크지만 나중에는 거주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아마 산곡동 한양 아파트 2단지를 물어본 것 같으면 아마 의정부가 부평을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천 지역을 물어본 것 같은데요. 산곡동 이 한양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보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가 가진 아파트입니다. 지금 추진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곧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서 충분히 투자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투자를 해두고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면 입주를 할 계획이다라는 아마 문자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수하는 거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조건 오래된 아파트가 새 거로 바뀐다고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완성 이후에 우리 아파트가 더 가격이 상승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변 시세가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산곡동 주변 지역에 지금 해링턴 플레이스라든지 효성 해링턴 같은 경우가 지금 새 아파트가 있죠. 그 아파트가 20평대 기준으로 보면 한 6억대 정도 신축 아파트인데 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새 아파트가 되더라도 그 정도 선까지밖에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더라도 6억대까지밖에 안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돈, 분담금, 근데 아파트가 6억까지밖에 안 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계산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를 함께 살펴보면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이 아파트의 가격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따져본다면 지금 매수 반대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 언제든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 이 아파트에 대한 고민도 요즘 많이들 하시지만 또 요즘은 소액으로 내가 어떻게 이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서울에서 과연 내 집 마련 한 칸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 재개발 투자 처음부터 막히는 게 바로 그 지역을 선정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그때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문자 질문처럼 이렇게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새 거로 변한다. 그럼 새 거로 변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어떤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래 골목 하나, 길 하나 차이로 이런 변화들도 분명히 있죠. 우리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내가 빌라를 매수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옆 주변 지역은 다 재개발을 하는데 내 것만 재개발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을 피해야 되고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지 못하고 노후된 주택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접근하셨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또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초기 단계, 그러니까 재개발을 시작하면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고 어떤 지역을 피해야 되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한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지역을 피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니까요. 아마 참여하시면 이런 재개발에 대한 기초 부분을 알게 되면서 이제 재개발에 조금 더 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임장활동을 다니면서 좀 느끼는 점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이런 재개발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피해야 되고 어떤 지역을 좀 선점해서 봐야 되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임장활동 다닐 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얘기 나누고 또 좋은 정보들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이 재개발 지역 어떻게 보고 좀 임장 다니셨나요? 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지인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었을 텐데 내가 그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그 지역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 공부해서 그 방법을 알게 된다면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임장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귀한 자리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